화면은 아주 작고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정치의 흐름은 때로 거창한 선언보다 단 한 장의 사진에서 먼저 흔들립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장면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늘 그렇듯 회의장이었고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공식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 사람들은 곧바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익숙해야 할 자리에 익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정치 무대에서 시진핑은 거의 언제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지 중앙에 앉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방향과 질서를 한눈에 보여주는 시각적 언어였고 누구도 쉽게 바꿀 수 없는 관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면이 달랐습니다. 그는 주석단의 정중앙이 아니라 대표들 사이에 놓인 자리에서 포착되었습니다. 그 한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좌석 배치가 아니라 지금 이 체제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지 묻는 신호처럼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자리라는 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앉는지, 누가 누구와 같은 프레임에 잡히는지, 누가 먼저 비치고 누가 뒤로 밀리는지는 그 자체로 질서의 표현입니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같은 무대에서는 작은 차이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더구나 문제는 그 장면이 우연히 포착된 것이 아니라 국가 매체의 화면을 통해 비교적 선명하게 전달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기술적 장면이었다면 굳이 그렇게 또렷하게 보여줄 이유가 있었을까? 바로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화면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장면 하나만으로 권력의 이동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폐쇄적인 정치일수록 진짜 변화는 공식 발표보다 주변의 징후에서 먼저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한 문장의 표현이 바뀌고 어떤 때는 사진의 배열이 달라지며 어떤 때는 특정 인물의 표정과 동선이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장면을 둘러싼 반응은 과민한 상상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상징을 읽어온 관찰자들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중국의 군과 당 내부에서 인사변동과 긴장감이 이어졌다는 인식이 퍼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평소와 다른 장면은 곧바로 더 큰 질문으로 번집니다. 단순한 회의 방식의 차이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새로운 프레임인가? 더 흥미로운 대목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단순한 격하가 아니라 분위기의 변화를 읽었다는 점입니다. 권력이 절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는 상징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은 늘 중심에 놓이고 의전은 한치 오차 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체제 내부의 긴장과 불안이 쌓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삐걱거리는 것이 바로 이런 상징의 일관성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면이 주는 진짜 충격은 시진핑이 어디에 앉았느냐보다 왜 하필 지금 이런 그림이 바깥으로 나왔느냐에 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연출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지금 무대 뒤에서는 누가 무엇을 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곧 더 넓은 배경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정치에서는 공개된 문장보다 공개된 배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드는지, 누가 뒤따라 박수치는지, 누가 연단에서 내려와 누구에게 인사를 건네는지 그런 장면들이 모두 해석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균열이 거대한 벽 속에 숨어있는 압력을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 자리는 잠깐 바뀌었을 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익숙한 질서가 잠시라도 어긋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은 이미 다음 장면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의 보도가 아니라 권력의 온도를 읽는 다큐멘터리처럼 변해갑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만약 좌석의 변화가 첫 번째 신호였다면 그 신호를 확대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가 매체의 화면이었습니다. 누가 그 장면을 선택했고 왜 그 장면을 숨기지 않았는지 그 질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의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지 정치와 권력 연출의 문제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점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정말 의미 없는 장면이었다면
왜 관영 매체가 그 화면을 굳이 그렇게 또렷하게 내보냈을까 하는 점입니다. 중국의 국가 매체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어떤 장면을 지우는지까지 계산하는 정치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일수록 카메라의 각도와 순서와 체류 시간에는 늘 일정한 규칙이 작동해왔습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의 화면은 안정감과 권위와 중심성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배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을 떠올리면 이번 장면은 더 묘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실수로 놓친 프레임이라기보다 오히려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기에 바깥까지 흘러나온 화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람들은 좌석의 변화보다 이미지 통제의 변화에 더 주목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결론을 서둘러 내리는 일이 아니라 어떤 층위에서 이런 화면이 가능했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 회의 성격상 예외적 배치가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형식은 예외였지만 그 장면을 굳이 감추지 않은 쪽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설명되지 않은 내부의 미세한 긴장이 화면 연출에도 반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공통으로 남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장면에까지 권력의 변화를 읽어내려 하는가? 그 배경에는 이미 체제 내부가 예전처럼 단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넓은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화면 바깥의 사람들로 옮겨갑니다. 정치 체제가 완전히 안정되어 있을 때 충성은 조용히 작동합니다. 굳이 과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고 의전은 그 자체로 질서를 말해줍니다. 반대로 분위기가 흔들릴 때는 충성의 표현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누군가는 더 깊이 허리를 숙이고 누군가는 더 큰 목소리로 중심을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단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확인받고 싶어하는 불안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 정치 무대에서 관찰되는 여러 장면들은 단순한 예의나 형식으로만 읽히지 않습니다. 어떤 인물의 몸짓 하나, 발언 하나가 곧바로 해석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을 향한 과잉된 표현은 때때로 중심의 강함보다 주변의 초조함을 더 잘 드러냅니다. 군 관련 인사들과 권력 주변부의 분위기를 둘러싼 이야기들도 같은 맥락에서 읽힙니다. 외부에서 실제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개인의 충성심이 아니라 충성을 그렇게까지 보여줘야 하는 환경 자체입니다. 한 체제가 자신감으로 움직일 때는 말보다 구조가 더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구조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말은 커지고 제스처는 과장됩니다. 바로 그때 관찰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게 하려는 의도를 읽기 시작합니다. 회의장 안에서의 자리 배치와 허리를 숙이는 순간과 강한 어조의 발언이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누구도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공식 발표가 아니라 표정과 거리감과 연출 방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당장 밀려났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체제의 가장 상징적인 장면들 속에서 예전과 다른 공기가 스며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공기는 다음 질문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의전의 변화만이 아니라 더 넓은 불안의 표면이라면 그 불안은 과연 내부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위협이 안쪽까지 파고든 결과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대목에서 이야기는 국내 정치의 상징을 넘어 안보와 국제 환경이라는 더 큰 무대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야 합니다. 내부 권력의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최고 지도자의 안전이라는 문제를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때는 상징적인 위협에 불과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적인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더 정밀해졌고 정보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전쟁과 충돌의 방식도 이전보다 훨씬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공개석상에서의 동선과 배치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수락샤 개념의 일부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장면을 권력 약화의 신호로 읽는 대신 오히려 강화된 경계태세의 반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대의 정중앙이 가장 강한 자리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정된 목표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근 베이징 주변에서 돌기 시작한 여러 소문들이 다시 소환됩니다. 서산 일대의 공사 이야기든 지하 지휘 시설에 대한 추정이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처럼 빠르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신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지도자의 안전을 둘러싼 상상력이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회의장의 좌석 하나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커질수록 보이는 배치에는 더 많은 의미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국제 분쟁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동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베이징을 바라보는 시선도 함께 날카로워집니다. 전혀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충돌이 곧바로 중국 내부 권력의 안정성 문제와 연결되는 이유는 오늘의 세계가 이미 그렇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지역의 전쟁은 다른 지역의 금융시장을 흔들고 한 나라의 정보전은 먼 곳의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란을 둘러싼 각종 이야기와 미국의 대응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수많은 추측들은 단지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베이징의 공기까지 바꾸는 재료가 됩니다. 사실 여부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이미 서로 다른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도 이제 외부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의 핵심은 정보 그 자체보다 정보가 만들어내는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징후를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짧은 영상과 작은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거대한 서사로 자라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이란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외교 이슈가 아니라 불안이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방식의 상징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커질수록 베이징의 침묵도 더 무겁게 읽히게 됩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언제나 사실과 인식 사이의 거리입니다.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는 대부분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제사회와 대중은 완전한 자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더 빠르게 패턴을 찾고 서로 다른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려 합니다. 이란에서 벌어진 긴장과 미국의 압박,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외교적 계산, 그리고 베이징을 둘러싼 여러 추측이 하나의 이야기로 결합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권력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얼마나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의심을 키우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이 마주한 더 깊은 부담이 드러납니다. 만약 외부 세계가 이미 베이징을 하나의 거대한 지정학적 계산 속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중국 내부의 모든 작은 변화는 이전보다 훨씬 큰 의미를 부여받게 됩니다. 회의장의 좌석 배치도 그렇고 관영 매체의 화면도 그렇고 권력 주변 인물들의 몸짓도 그렇습니다. 원래라면 국내 정치의 세세한 의전 문제로 끝났을 장면들이 이제는 국제 정세의 압력과 연결되며 확대 해석됩니다. 이것은 단지 외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만큼 체제 스스로도 더 완벽한 안정감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완벽함을 너무 강하게 연출하려 할수록 작은 어긋남은 오히려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결국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감지하는 것은 확정된 권력 이동이 아니라 안정의 표면 아래에서 번져나오는 불확실성입니다. 시진핑의 권력이 이미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공개된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포착된 일련의 장면들을 아무 의미 없는 우연으로 넘기기에도 분위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던 관례가 잠시라도 흔들리고 국가 매체의 이미지가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며 충성의 언어가 더욱 또렷하게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정말 평온한 질서인가? 아니면 조용히 긴장하는 체제의 그림자인가? 그래서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결국 다시 처음의 그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대표들 사이에 앉아있던 한 사람의 모습은 아직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한 장면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국 권력의 현재를 새롭게 읽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강해 보이던 체제일수록 작은 변화가 더 크게 울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울림이 지금의 중국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태도는 성급한 단정이 아니라 차분한 독해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회의 운영의 차이라고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 중심부에서 시작된 미세한 균열이라고 해석할 것입니다. 아마 진실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중국처럼 상징과 의전이 정교하게 조직된 정치 공간에서 익숙한 장면이 달라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공식 발표만으로 현실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진의 배열을 보고 영상의 구도를 보고 누가 말하고 누가 침묵하는지를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방식으로 오늘의 중국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신호가 더 오래 남습니다. 정중앙의 자리보다 대표들 사이의 한 장면이 더 많은 질문을 낳고 길게 반복된 구호보다 짧은 침묵이 더 큰 상상을 자극합니다. 어쩌면 이번 변화가 실제 권력 재편의 전조일 수도 있고 어쩌면 내부의 경계심이 화면 위로 잠시 드러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중요한 사실은 같습니다. 이제 중국의 권력은 스스로를 예전처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바깥의 시선은 그 틈을 매우 빠르게 읽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만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한 번의 좌석 배치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화면과 발언과 인사와 침묵이 모두 새로운 단서로 소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많은 이들은 이미 그 질서의 표면 아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장면은 단순한 의전상의 예외였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 권력의 예고편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